오늘도 보니까 어제는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네. 검은 검은 월요일. 매일매일이 검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낌에는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원래 이제 쭉 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블랙 먼데이부터 원래 항상 그 금융시장에서는 블랙 네. 먼데이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그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 블랙 되게- 프라이데이. 예, 그게 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죠. 네. 금요일 날 마지막 그 한 주에 마지막과 장의 시작.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박 기자처럼 이제 블랙 우울해요. 이제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들 네. 인터넷 반응을 보면은 주식 계좌 열어보기 겁난다. 어떻게 다 파란색일 수가 있냐 그런 얘기다. 빨간색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오늘은 말씀도 하시고. 오늘은 아침 살짝 네. 약간 빨간색으로 좀 돌다가 음. 다시 또 지금 오후 들어서 지금 약간 보합 내지는 네. 그래도 떨어졌네요. 지금 이 시간 2000선이 또 무너졌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2198. 네. 그러니까 2200선이 지금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2200선이 무너졌고, 네. 오늘도 22포인트 이상 네.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코스피가 2000선 무너지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아직은 좀 섣부른 예측일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공교롭게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출근해서 뭐 도어스태핑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첫날 또 블랙 먼데이 검은 월 보란 듯이 월요일이었어요. 대통령 네. 도어스태핑 하시는 그 서서 발언하는 동안 음, 이쪽 저 여의도 주식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주식시장도 안 네. 좋고 환율 시장도 환율도 정말 안 좋고. 갑자기 또 환율도 지난주까지는 계속 네. 정부가 방어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1,400원 시장 안 넘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환율 계속 얘기하고 네. 이미 환율 1,400, 1,500 대비하라는 얘기가 벌써 찐경제 지금 아마 앞에 돌려보시면 저희 한 얘기 나눈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때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미 시장이나 이쪽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예측을 하고 있었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그런 경고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었고 이제 그걸 계속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방어를 계속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죠.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영국 파운드화가 더 또 전반적인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심지어 뭐 일본도 뭐 그렇게 그 시장 개입을 안 하던 일본도 환율 시장에 엔화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개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우리나라도 계속 1,400선을 좀 지키려고 근데 뚫렸어요 지금. 그렇죠. 천장이 뚫려버렸어요. 뚫렸고 이제 한번 또 뚫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네. 막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1,500원, 그다음 1,55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도 많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네. 그래서 그게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한번 얘기할 때도 과거에 경제 위기 때 항상 그 중요한 게 그 환율 폭등, 네. 그 환율 폭등에 가장 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외환 보유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IMF 경제 위기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를 국민들이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심지어 그 금모기 운동까지 했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네. IMF나 이런 데서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전문 예, 보안. 그때는 97, 98년 그때는 그래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렇게 그 완전히 쉽게 말하면 국가 부도된 상태로 넘겨받아가지고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네. 그때 한번 제가 초창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국민들로부터 어떤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 계획을 정확한 플랜을 제시하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거잖아요. 네. 서로 간에 어떤 정부와 대통령 그와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 위기 상황에서 네. 보면 오히려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 금융 정보나 시장이 다 투명해져 있고 또 누구나 휴대폰을 곧바로 시세를, 달러, 엔화 예. 뭐 그런 다 국제 볼 수 통화를 있죠. 쉽게 또 사고 팔 사고팔 수 수 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환율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네. 일부에서는 이제 달러 사재기, 음. 달러를 이미 가지고 있다, 뭐 계속 사자, 뭐 이런 음. 움직임도 계속 특히 또 이 스마트폰에
이 금융 이쪽에 좀 강한 네.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2198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이제 700선이 깨지면서 682로 지금도 오늘도 1.48%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계속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금융시장 상황이 1,400원대 이제 방어하다가 이제 1,430원까지 어제 가는 모습. 역에 이제 환율 시장도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오늘은 조금 약간 또 떨어졌죠. 떨어지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하지만 같은데. 지금 1,400한 8원. 8원? 네. 네. 굉장히 높죠.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약간의 그 어제보다는 또 오른 거네요, 이게. 올랐을 거예요. 네. 우리 서울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비교해보면 맞습니다. 2.7원 이제 오른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1,427.7원. 아마 이번 주 안에 1,450원 아니 이번 주도 아니죠. 거의 하루에 지금 10원, 20원씩 왔다 갔다 하는 네. 분위기니까. 어제는 22원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에 22원 오르면 엄청 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못 그래서 봤다는 거죠. 네. 이거 그럼 얼마까지 할까? 우리가 저번에 저희가 1,400원대 이제 봐야 된다 했는데 1,200원대부터 얘기하기 시작하죠. 예측이 맞았어요. 네, 1,300원 준비하시라. 지금, 그다음에 1,300원, 1,400원, 재밌겠는데. 1,500원은 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1,500원까지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애널리스트나 그다음 기업 쪽 특히 이제 대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 담당 네. 그쪽 분들 잠깐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환율의 어떤 그걸 세워놓고 네. 어떤 그 뭐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 그 내용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달, 다음 달, 근데 다다음 보면 내년 또 예산 내년 그또 그걸 짜야 짜야죠. 됩니다. 사업 계획을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짜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보고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환율 이슈가 될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강달러라고 하면 우리 수출 기업이 수출이 전달다고 해서 우리 좋다. 무역 수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아닌가 봐요. 지금 저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예전에 같았으면 네. 환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고환율 정책 옛날에 MB 정부 초기 때 고환율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음. 대기업의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상대적으로 가격의 어떤 그 경쟁력이 음. 왜냐하면 1달러에 1,000원 하는 것이 1달러에 1,300원이 돼 버리면 네. 그 자기 제품 가격은 1달러짜리가 이제 1,300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제품 가격 자체는 저 시장에서 달러로 이제 그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1달러짜리가 0.7달러, 0.8달러, 0.6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음.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그게 먹혔다고요. 해외에서.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의 원화만 이렇게 절상되거나 그러니까 네. 한국의 원화 가치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다른 지금 유독 달러만 강하게 지금 달러만 달러만 강하죠. 있고 예, 다른 네. 뭐 엔화 뭐 유아나, 이번에 파운드 다 네, 물론 또 다른 또 싱가포르나 또 다른 어떤 일부 화폐는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고환율 자체가 또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네.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 그 구조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중간 원자재 포함해 가지고 네. 그 수출 수입에 대한 어떤 원자재 포함해서 중간재 그런 수입 품목이 네.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자체가 거시 경제 차원에서 과거보다 옛날에 환율이 좀 높을 때는 오히려 그런 무역 수지나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많이 됐고 네. 경상 수지 측면에서도 달러를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늘려서 좋아진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네. 그게 완전 약해진 거죠. 하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외환 시장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또 해외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 금융 시장, 대외의 어떤 그런 환경에 굉장히 막 그 출렁이는 그렇죠. 금융 시장 같은 경우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의 이런 부침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죠.